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민선 관장입니다. 이번 협력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노인 권익 증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협약기관 종사자들과 대면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2021년 올 한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사례를 개입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노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를 보면서 상담, 예방교육, 홍보 또는 체계 구축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토대로 2022년도에도 전라북도와 사회복지법인 3동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 구축을 통해 협력해 주신 관련 기관들, 노인인권 지킴이단 우리 어르신들과 운영위원님, 후원자님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익숙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성과보고대회에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든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가장 큰 미래의 디딤돌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미래가 될 거고요. 이런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르신들은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해야 될 우리가 바로 지킴이 역할, 주치 역할이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역할의 대상이 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가장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내년, 내후년 계속되는 미래에도 모두가 노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다 인권을 잘 지킬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거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성과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와 과거의 모든 연결고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많은 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들 어르신들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진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자연병원 원장 이병건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도 이미 100세 인생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노인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인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반인권적인 불편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자연병원에서도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우리 어르신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영역별 협회, 법조계 등 노인 인권의 보호를 위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노인 보호 전문기관 임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도 더 많은 사업을 통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대자연병원 임직원들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꽃밭정리 노인복지관 권요한 관장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올 한해도 늘 힘써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우리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해서 어르신들이 대우받을 권리,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이 지역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어르신들을 잘 섬기신 우리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들과 우리 관장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담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까지 노인학대 사례 174건, 일반 사례 23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학대 사례는 3,782건, 일반 사례는 578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보다 학대 사례는 21% 증가했습니다. 일반 사례는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정보 부족으로 개입이 어렵거나 학대의 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를 말합니다. 신고자 유형은 학대 사례 174건 중 관련 기관과 신고 의무자가 141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는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유관 기관들과의 꾸준한 교류와 소통이 있었기에 관련 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상황 개선을 위해 상담, 복지, 법률, 의료, 보호,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2021년 11월까지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에게 총 12,24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 상황 개선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교육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와 노인보호 전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교육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총 102회를 진행하여 신고 의무자 1,489명, 비신고 의무자 1,388명이 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노인 인권교육은 총 52회 진행하여 신고 의무자 725명, 비신고 의무자 61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홍보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개념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언론 매체 2,147건, 직접 홍보 16,373건, 홍보물 14,514건의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사업입니다. 학대 상황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학대 피해 노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총 166개의 기관들과 협약되어 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공유를 통해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 인권을 생각하는 노인 학대 현장이 없는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슈퍼에 입사하는 어르신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16,973건. 이 중 실제 학대 판정 건수는 6,259건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무려 19.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노인학대. 그냥 지나치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관심으로 신고하면 모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한 노인학대 신고앱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부터 해야 하는데요. 앱 마켓에서 노인학대 신고앱을 찾아 다운받습니다. 설치가 끝난 노인학대 신고앱을 실행하여 접근 권한 안내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신고하기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전화 앱이 실행되어 유선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대 발생 장소를 설정합니다. 학대 발생 장소의 종류를 선택한 후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학대 발생 장소의 주소를 찾아 선택한 후 선택한 위치로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상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내 위치로 주소 설정을 선택하시면 학대 발생 장소의 주소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로 자동 지정됩니다. 학대 발생 기간은 기본적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하는 당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학대 기간을 아는 경우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대 발생 기간까지 입력했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이번 화면에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 및 상황 설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추가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학대 의심 상황의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취하여 증거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촬영해둔 사진이나 영상을 사진첩에서 선택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일 또한 신고 내용을 작성하는 당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촬영일이 현재와 다른 경우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정보를 입력하고 학대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 설명을 최대 5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성명을 모를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면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인증 단계에서는 나이스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고인의 신분보호 안내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후 작성 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작성한 신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별도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만약 수정 사항이 있다면 이전 버튼을 선택해 전 단계 화면으로 이동한 후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전 단계로 돌아가더라도 본인 인증은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노인학대가 신고 접수되고 완료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앱을 통해 노인학대가 신고되면 관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알림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앱 사용 방법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 앱을 사용하면 될까요? 다음과 같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 앱을 실행해주세요. 어르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강제로 억압하는 경우,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누군가 다투거나 욕설 등 큰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경우, 어르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어르신의 물건이나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어르신이 식사를 자주 걸러 영양실조나 탈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 인지 기능을 상실한 어르신을
고의적으로 배회하게 하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경우,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가 자유롭게 날지 못하듯 우리의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나비 속임, 노인 지킴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